여러분, 안녕하세요. 70세에 버려진 아내, 300억 유산 상속녀 되다 2화입니다. 지난 1화, 50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녀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진 것 없고 나이 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2화에서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지켜봐 주시죠. 차가운 단칸방에서의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20만 원을 내기 위해서라도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의 나이, 배운 기술 하나 없는 노파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어머니 힘드셔서 설거지도 못하셔요 라며 문전박대했고,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곳에서는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 써요 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굴욕과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순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CK그룹 본사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고된 일이었기에 나이 많은 순자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녀는 텅 빈 빌딩의 복도와 화장실을 홀로 청소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을 때마다 쑤시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젊은 동료 청소부들은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거긴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답하네 진짜.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제법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복도 모퉁이를 돌아야 청소 도구함이 있는지, 어느 화장실에 물이 잘 막히는지 모두 꿰뚫게 되었죠. 그녀에게 이 거대한 빌딩은 이제 자신의 작은 성과도 같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청소노동자 이순자로서의 삶. 비록 고되고 초라했지만 순자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들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땀 흘려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독립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빌딩의 최상층 40층의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회장과 임원들만이 사용하는 VIP층으로 밤에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 내 한 몸 누일 곳이 여기뿐이라니. 순자가 잠시 감상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로비 중앙의 고급 소파에 웬 노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웬 사람이지? 노인은 남루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려던 순간 순찰을 돌던 보안팀장과 경비원 2명이 노인에게로 험악하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영감님,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당장 나가. 경비원들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끌려가며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분 제 할아버님이세요. 경비원들과 보안팀장이 놀라서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할머니, 이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보시겠다고. 길을 잃으신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힘없이 끌려나가는 노인의 모습에서
며칠 전 차가운 거리에서 헤매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안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자와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A씨, 빨리 모시고 나가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할머니도 여기서 일 못할 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노인을 부축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비상계단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 순자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늘 똑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 혹은 고구마 하나. 순자는 가방에서 삶은 고구마 2개가 든 봉지를 꺼내 그중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말없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준 거요? 순자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저도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서 있었거든요. 노인은 순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횡설수설하듯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는데 저기 저 다리 저 빌딩 내 손이 안 거친 곳이 없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노망난 노인의 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손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시네요, 어르신. 자신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자 앞에서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어느새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아주머니. 오랜만에 사람하고 밥 먹는 기분이었어. 별 말씀을요. 이제 집으로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순자가 인사를 하자 노인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이 참 좋은 사람이구려.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아. 진짜가 뭔지 볼 줄 아는 눈이야.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향하는 곳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만이 이용한다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거기는. 순자가 그를 말리려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앞에서 스르르 열렸습니다. 노인은 순자를 돌아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보안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다음 날 아침 퇴근 준비를 하던 순자에게 동료 미화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씨, 큰일 났어. 본부장님이 찾으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어젯밤 일 때문에 결국 잘리는구나.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관리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그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본부장이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만나신 분. 그분이 바로 저희 GK그룹의 창업주이신 강기만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이요? 네. 가끔 그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회사를 둘러보시는 괴팍한 취미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만 큰 실수를.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루한 노인이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었다니.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순자는 얼떨결에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강기만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변호사가 배석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이순자 여사.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고마웠소.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못 알아배어서. 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요. 회장 강기만이 아니라 늙고 외로운 노인을 말이요. 강 회장은 옆에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다시피 나에게는 자식도 아내도 없음소.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지. 그리고 의사가 말하더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석 달밖에 없다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싶어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회사를 둘러보던 중이었소. 모두가 나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내쫓으려고 했지.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소. 강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 당신의 그 따뜻한 고구마 하나가 내 50년 경영 인생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졌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피와 땀이 깃든 이 회사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소. 강 회장이 말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기만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 CK그룹의 주식 51%와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총 3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이순자 여사님께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억.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청소부에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주인이 되라는 말. 이것은 꿈일까 생시일까? 순자는 떨리는 눈으로 강기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단 한 번의 따뜻한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어진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과 권력. 과연 순자 여사는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자식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다음 3화에서 순자 여사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